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체포동의안 국회로 넘어왔고 다음 주 월요일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국가 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와 같다. 그야말로 이제 작심을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봤었던 표현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이제 인사청문회였나요? 그때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런 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빗댄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깡패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썼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은 깡패의 배우가 궁금하지, 예를 들면 뭐 깡패를 잡아오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든지 네. 깡패라는 용어를 자주 쓰니까 그거를 빗대서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깡패라는 용어 쓰는 거 가지고 또 김남국 의원하고 설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깡패라는 용어를 가지고 약간 되치기하는 느낌, 네. 그것도 있고 좀 이제 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이 좀 부당하게 예.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좀 지지층 결집하려는 이런 뭐 전체적인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점점 지금 표결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 상호 간의 이제 공방의 그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그 표결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는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런 쪽보다는 표가 얼마나 나오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비명계도 이번에는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네. 기류가 강한 것 같고 그거를 일단은 설훈 의원이 좀 소위 말해서 가르마를 타준 것 같아요. 예. 의원총회에서 이번에는 부결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의원들도 사실 상당한 심적인 압박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가결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탈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무기명 투표라고 하더라도 누가 이거를 표를 던졌냐라고 하면서 좀 압박들이 지지자들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오히려 이번에는 조금 그 비명계 입장에서는 고민 안 하고 마음 편하게 부결을 좀 던지는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70표 이상 부결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169인데 그러니까 친민주당 성향 아니면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성향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170 중반까지도 부결표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총의를 모았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검찰의 구속 움직임이 이제 워낙 부당하다 이런 이제 그 기류가 전반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비명계 움직임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 비명계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이제 명분을 좀 쌓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좀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줌으로써 도와준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설훈 의원이 부결하고 나면 대표가 또 행동할 거니 뭐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부결시켜 주면은 당원 80조에 의해서 기소가 될 경우에는 당무가 정지되는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사퇴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해석들이 분분했는데. 그냥 그거를 뭐 이를테면 설훈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밀약했다 이런 썰보다는 이거를 은근슬쩍 흘림으로 인해서 대표의 거취를 좀 압박하려는 모양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시켜주고, 그런데 또 다음번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뭐 정자동 호텔 특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좀 부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 오늘 눈에 띄었던 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상임 고문단을 만났어요. 네. 거기서 권노갑 상임 고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체포동의안 때는 떳떳하게 임하길 바란다. 선당우사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체포동의안이 이 부분 말고 다음번에 왔을 때는 예. 체포동의안 이거 부결 가결하지 말고 그냥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이거 네. 당에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권노갑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동교동계 좌장으로 그렇죠. 불렸잖아요. 그리고 설훈 의원은 동교동계 막내였거든요. 그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분이 뭐 말을 맞췄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번은 도와줄게. 다음번에는 대표가 좀 거취를 결정해줘. 이런 것들이 비명계에 좀 어느 정도 깔려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그 영장이 또 계속 청구가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전망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게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 그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이제 반사이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의외로 민주당의 이제 전략기획위원회죠. 내부에서 이제 분석한 그 내용을 보면은 사법 리스크의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고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이 3페이지 정도의 이제 문건들을 의원들한테 돌렸는데 분석을 했습니다. 왜 지지율이 낮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층이 좀 더 결집했고 그거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있고 예를 들면은 전화 여론조사가 오는데 나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내가 관심 없는 뭐 천하람, 뭐 김기현 누가 당대표 지지하느냐 물어봤을 때는 그냥 진보층을 끊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아주 설득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모두가 일관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그러면 그것만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당 지지율은 어찌됐든 계속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민주당에서도 보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명계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다만 아직 총선이 좀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 파고를 한 번은 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의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의 그러한 그 분석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모호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현실을 인식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올 하반기까지 이게 사실은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요. 사법 리스크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소 전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기소가 있고 재판이 있는데 재판에 공판이 있고 그게 하나가 아니라 한 4-5개가 굴러간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거의 매일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무조건 이걸로 이제 기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재판에 출석을 하고요. 뭐가 됐든 안 좋은 쪽으로 뭐가 이제 1심 결과가 나오면 또 항소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당에서도 그래서 매우 고민이 깊다. 여러 의원들을 만나보고 그래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나오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는 결백을 좀 입증을 하고 그러니까 총선이 좀 임박해서는 당 선당 후사를 위해 사퇴하는 방안. 그게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고 이게 아주 구체화된 건 아닌데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는 있거든요. 다만 그게 이제 실제 이재명 대표와 그 친명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할지, 그러니까 명예로운 퇴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지 그걸 받아들일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2번, 3번 이렇게 됐을 때 비명들도 이거는 조금 좀 힘들지 않나라는 기류가 형성됐을 때 그때가 조금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대표가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죠.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일단은 뭐 지금은 뭐 이제 뭐 강하게 전선을 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의 부당성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대한 뭐 비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뭐 내가 뭐 그럼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난번에 검찰 수사 받았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의원들을 대동원하고 한 50여 명이 출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혼자 가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꿨잖아요. 이번도 비슷하게 조금 전체 의원들이 좀 뭐 일치 단결해서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거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강하게 지금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간의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좀 밤 늦게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떤 그 이슈가 대두가 될지 1차, 2차 TV 토론 때 보면은 김기현 후보의 이른바 이제 울산 KTX 노선 변경 땅 투기 의혹 집중적으로 제기되기도 했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김기현 후보가 주로 이제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고 몇 가지 주제가 지금 반복돼 갖고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떨 걸로 이제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오늘 정책에 관련해서는 정책 브리핑이 있는데 국민연금 부동산 문제 남북 관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개혁을 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뭐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본인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천하람 후보도 젊은 세대를 반영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게 하필 또 부동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 정책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김기현 후보의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지역 톡착 비리 의혹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좀 뭐 김기현 의원은 지금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조금 강하게 불꽃 튀는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기현 후보의 이제 해명 내용을 보면은 지금 뭐 황교안 후보라든가
다른 쪽에서 지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데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그런 그 취지로 계속 좀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은 처음에 토지를 살 때 얼마의 토지를 샀고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의 시세 차익을 냈고 노선 변경은 왜 된 건지 자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 무관하다든가 좀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해명 내용을 보면은 토론회에서는 당시 이제 민주당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틀로 이제 좀 반격을 하곤 했었죠. 지금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 공방이? 일단 지금 김영우 전 의원이 이제 안철수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기현 후보가 계속 민주당처럼 공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직접 공격할 거다. 미리 이제 예방 주사를 맞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TF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검증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 이게 상당히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고 윤희석 이제 그 대변인, 김기현 캠프 대변인이 YTN 뉴스 정면 승부 이제 라디오에 어제 나와가지고 이거 다 얘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뭐 1,800배 차익은 아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6배밖에 안 뛰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고 맹지다. 이게 도로도 나지 않은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39살에 이 정도의 큰 땅을 사가지고 이게 왜 갑자기 노선이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국민들도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된 건데라는 네. 부분들을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김기현 후보가 구체적으로 해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뭉개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는 오늘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이후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 뭐 이를테면은 뭐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울산 이재명이다 이런 예.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내 상황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부터도 상당히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이 당대표 이 투표에서 어느 정도 김기현 후보의 표를 잠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영향은 미미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이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 상대방 후보 이낙연 후보 측에서 대장동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을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약간은 막판에는 좀 흔들렸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이게 게다가 당원 투표기 때문에 이게 무슨 국민들의 중도층에 있으면 이게 흔들리겠지만 당원들은 약간 굉장히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만은 그러니까 더 문제는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이런 공세들을 이제 국민의힘이 잘 벗어날 수 있느냐. 네. 이재명에게 됐던 기준이 김기현에게 왔을 때 이거를 잘 헤어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꼬리표처럼 이제 따라다닐 수가 있다. 뭐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 전당대회 당대표 이 투표가 1차 투표에서 끝날지 결선 투표로 갈지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김기현 후보뿐만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 천하람 후보, 다른 후보의 이 지지세 어떻게 지금 그 분산이 되고 서로 어떻게 견제를 하고 있고 이런 역학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 며칠 사이 좀 주목을 끄는 부분이 안철수, 천하람 후보 간에 뭐 사석에서는 서로 뭐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요. 뭐 연대설까지 일각에선 제기되고 했는데 오늘 뭐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거기에 대해서 좀 부인을 하기도 했죠. 근데 뭐 임시적으로는 뭐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일단은 두 사람이 좀 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조금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겹치고 아니면 이제 좀 어떤 정치 정서적으로 좀 가깝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나 이런 거는 필요 없고 만약에 누군가 결선에 갔을 때 이 지지층을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뭐 천하람 후보는 본인이 올라간다고 진짜 강하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지지표를 가져오려면은 이런 운을 좀 띄어놔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천하람 후보가 이태원 그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 측이 거절을 했거든요. 약간 네. 고심하다가 그게 이제 이 천하람 페이스에 끌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선을 긋지만은 약간의 가능성들 이 결선을 대비한 약간의 우호적인 시그널들은 좀 가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황교안 후보가 이제 김기현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결선 투표를 안 가기 위해 그런데 점점점 단일화 가능성은 좀 작아진다고 보는 게 황교안 후보는 여기에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어서 지금 당장 당대표가 아니라 차기 아니면 그 이후에 정치 생명은 부활을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하나의 자리 이런 거 가지고 연연할 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결선 투표를 가지 않을까 지금 상 지지율 분포로 봤을 땐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문제로 공세를 이제 가하는 것을 보면은 연대설은 조금 더 사그라드는 게 아닌가. 지금 분석하신 대로라면은 일각에서는 이제 황교안 후보가 추후에 뭐 공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후보 측과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관계를 가져가려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지만은 그냥 본인이 어느 정도 일정 그 수준의 지지율을 이번 투표에서 확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조금 이제 존재감이 없었는데 예. 이 정도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김기현 캠프 측에서 사실은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좀 손잡는 것에 대해서 저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단일화가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